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론 들어갑시다. 우리 교과서는 295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자, 295페이지 펴놓고 시작합시다. 갑자기 확 넘어갔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할 거 하고 갑시다. 재개발 재건축만 가지고 강의할 때 보통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구분해 보세요.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뭡니까? 기반 시설을 한다 안 한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양호하다. 이게 법률적 기준이에요. 자, 법 제목 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다루게 되는 법입니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별로 볼만한 거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 뭐죠? 기반 시설이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양호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 부르는 겁니다.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을 개선시키고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자, 정확히 기억합니다. 얘는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뭘 근거로 재건축이죠? 기반 시설. 주차장 도로들이 양호한 상태니까요. 물론 지금 점점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죠. 부족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양호한 상태. 어디죠? 엄마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응? 기반 시설 좋은데요. 재건축 어딜까요? 저기 적혀 있는데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시겠죠? 아현동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의어처럼 같은 선상에 놓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 차이도 많아요. 이주비 등등의 차이도 많이 생기고. 그럼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 그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올해 30회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 찾아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 물론 이제 공부 시간에 다루긴 합니다만 평소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내용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들었더라면 아주 가볍게 그냥 5초 안에 답 짓고 끝날 문제인데 근데 대부분 다 어렵다고 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재개발이었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일단 정리했고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을 딱 가보면 여기는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야 기본적 구분은 가능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고 최근에 보면 그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토지 투자하기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 실무 쪽에서 그런 강의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뭘 강의하는지를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에 가서 토지를 산다? 그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좀 그런 거 가지고 토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가치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답을 말씀하시죠. 문제를 냈다고요. 답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토지를 사는 이유가 뭐죠?
둘 중에 하나겠죠.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그죠? 그럼 그렇지 않,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면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토지 가치는 어떤 경우에 올라갈까요?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토지의 가치는 이것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얼마나 크게를 결정하는 게 뭐죠? 저게 건폐율이고 높게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럼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용적률은요?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자, 개념을 딱 잡아봐요. 이번 주 강의를 쭉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게 용적률 건폐율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 두 번째, 정확하게 모른다.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게 알고는 다 계셔요.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정확하게.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토지가 하나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답니다. A 토지나 B 토지 모두 다 면적은 편의상 평수라고 표현할게요. 100평이랍니다. 둘 다 100평이고 A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B 토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전제할게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전에 2종, 3종 어디가 비쌉니까? 3종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일단 투자의 기본적 마인드 형성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경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막둥이는 2종, 3종 모르죠? 2종도 아파트, 3종도 아파트 다 들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의 90%는 3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10% 정도가 2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어느 게 비싸냐 그러면 3종이 비쌉니다. 근데 왜 3종이 비싼 거죠? 응? 용적률이 유리해서 그래요.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종은 용적률이 200%고요. 3종은 250%입니다. 그러니까 3종이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종이 비싼 겁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보고 일단 요걸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가 그냥 막 꾸며놓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실무 강의할 때 그분들이 질문을 했던 부분을 제가 그 사례로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정할 겁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가주택 이야기 우리 했었죠? 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상가주택 어디에 건축할 건지 토지 보고 다니는 거죠? 막둥이는 관심 없는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을 샀을까요? 그럼 표현을 또 바꿀게요. 왜 그들은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뭔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주택을 등등을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요. 그 마진을 구태여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 마진을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직접 땅 사서 건물 지으면 되죠. 근데 왜 못 하는 거죠? 응? 돈? 또요. 등등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몰라서 그래요. 몰랐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돼.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대출 받는 게 곤란하다 아닙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70% 이상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에서 PF 대출을 하게 될 텐데 거기는 그냥 100% 다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 돈 현금 하나도 없어도 개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남은 30평대 아파트가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강남 30평대의 평균 시세. 자, 20억 잡아보자고요. 20억이면 본인이 상가주택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40대들의 트렌드가 왜 갑자기 상가주택으로 넘어가느냐라는 것은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면 추가 대출 받아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가주택 하나 괜찮게 지으면 그 순간 내 노후 대책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단 전제했습니다. 1층은 내가 운영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걸 빌려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건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1층이 공실로 나와 있으면 건물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1층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업종 결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30평에 중개업소, 70평에는 커피숍 확정 지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1층 쓰는 거고 그리고 임대하고 재료의 층은 내가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땅을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떤 땅을 사실 거냐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좋은 걸 사야죠. 자, 건폐율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정의 한번 해볼까요? 뭔가요, 건폐율이? 자,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좀 더 쉽게 말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데 우리는 수학적 개념들은 무시하고요. 자,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랍니다. 건폐율 50% 다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50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넓은 건물을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건폐율이 넓은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설마요. 80년대 신축된 아파트는 건폐율이 아파트인데도 한 40%짜리도 있습니다. 40%도 있습니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얼마일까요? 내가 사는 아파트. 20%를 중심으로 전후입니다. 17 내지 한 22, 3 정도 이렇게. 왜 그리 건폐율이 적을까요? 응? 자, 건폐율을 넓혀봐요, 그러면. 그럼 상업지역처럼 90% 만들어 봅시다. 좋은 거 있죠? 옆집 다 보이죠? 옆집 샤워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죠? 어떤가요? 아름다운가요? 그것도 나를 다 볼 수 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간격을 띄우려면 건폐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좁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폐율에 비해서 최근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폐율도 안 씁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 건폐율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높이려고. 아시겠습니까? 건폐율이, 자, 여기에 용적률이 100%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용적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그럼 그게 100%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러면 50이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걸 면적을 줄입시다. 건폐율 50 다 쓰지 말고 25만 쓰는 거예요. 25, 그럼 4층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을 적게 쓰는 거죠. 법적으로 주어진 건폐율을 다 쓰지 않고 그보다 적게. 그래야 건물을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건물을 올릴 때 그렇게 고민해 봐야죠.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럼 이 사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 일단 건폐율 다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럼 바닥 면적은
50에 그 다음에 층수는요 2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자,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건물이 어떤 조건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따져보시죠. 전제는 일단 건폐율 50% 다 쓰는 걸로 전제합시다. 그럼 좌측은 일단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50. 그리고 건물은요? 2층요. 좋습니다. 오른쪽은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면적인데 어느 게 비싸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 토지가 비싼 거죠.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는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 용적률은 이제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박동아, 연면적이 뭐니? 연면적 이렇게 하려고? 연면적은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단서를 보세요. 지금 일단 구경하고 잠시 그림 볼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건물 보세요. 지상 5층에 지하 1층짜리입니다. 얘 연면적 얼마일까요? 수도. 자, 방금 단서 보셨죠? 방금 단서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연면적을 말해봐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연면적은 뭐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거예요. 그럼 연면적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오케이. 300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다른 거라고요.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 빼고,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도 빼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것도 빼고, 최근에 1층 필로티 구조 많죠? 그럼 그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는 250평. 그러니까 구분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연면적은 이걸 말하는 거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한번 말해보세요. 200. 오케이. 자, 그러면 200평이다, 그죠? 대지 면적은요? 100평요. 그래서 용적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먼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몇 평까지 건물을 지어 올릴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반대로 용적률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제목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냐, 준주거냐, 상업이냐, 공업이냐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뭘 확인하랍니까? 실제 우리한테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사무실에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물었는데 하나도 공부한 적이 없으니 글쎄요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투자를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의뢰인이 찾아와서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 컨설팅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실제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시험이 안 나오니까 말입니다. 자, 서울시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일단 서울 들어갑시다. 뭐라고요? 그럼 자, 전부 다 태블릿 PC 올리세요. 자, 아이패드 다 올려봐요. 아이패드. 누가 핸드폰 봐라 그랬습니까? 아이패드 봐라 그렇지. 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핸드폰 내리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강의는 지금 그게 아닌 거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바로바로 갑시다. 자,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를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금 조례라 그랬죠? 조례라는 단어 어디 보입니까? 저 제일 앞에 보이죠? 예. 저기를 클릭하면 돼요. 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응? 그리고 검색어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도시계획 조례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종 건폐율이죠. 자, 그 비율 이해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60. 3종은요? 50입니다. 자, 건폐율입니다. 2종은 60, 3종은 50. 나중에 공부 시간에 막 외울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나중에 공부 시간에 막 단순하게 외워야 되니까 그냥 지금. 자, 이번에는 용적률 한번 보세요. 2종 찾으세요. 200입니까? 3종은요? 250이다, 그죠? 근데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부산 가볼게요. 자, 부산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례라는 말이 어디 보일 겁니다. 조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건폐율 나와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3종은요? 그럼 일단 서울시하고 똑같네요. 서울과 부산의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자, 용적률 들어갈 겁니다. 2종 220, 서울하고 다르네요. 3종은요? 그래요, 300이네요. 부산이 훨씬 지금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서 지역 및 용도 지역이라 그랬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뭐부터 본다고요? 어떤 지역인지를 봐야 돼요. 부산시죠. 그럼 방금 말한 부산으로 가서 먼저 법무행정 들어가서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2종이라고 했으니까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60이었죠? 부산입니다. 용적률은요? 220이었습니다. 3종은요? 50에 3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는 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딱 들어와서 제시하면 나는 먼저 그 지역을 들어가서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해야죠. 자,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가 비싸다고요? 무조건 3종이 비싸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더 전제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사계층 이해합니다. 용어 하나 구경하고 돌아올게요, 다시.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1층은 중개사무실, 2층은 커피숍이고 3층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4개입니다. 지금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개차 빠지면 틀립니다. 개라는 용어는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의 수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다 개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편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은 개차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공부할 때도 불편했는데 지금 다 들어가요, 개차가. 그러니까 4층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6층짜리 건물의 주거용이 4계층이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갑시다. 컨설팅 하세요. 컨설팅 하세요. 어디에 투자라고 갈 건지. 자, B토지 건물을 올립시다. 건폐율이 50%니까 몇 평 들어갈 수 있죠? 건폐율이 50%니까. 용적률이 300%니까 몇 층까지 가능한 거죠? 6층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다세대는 4계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가 나오죠? 자, 2종으로 갑시다. 건폐율이 60이죠. 그럼 60을 다 앉히지 말고 55평만 씁시다. 55%만. 상관없는 거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20 그랬으니까. 4층 가능하죠? 네. 그럼 연면적은 220 넣어줘. 네. 그럼 임대료를 받더라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어떤 게 비싸라고요? 3종이 비싸다고요. 그럼 이 조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2종에 투자를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길래 일단 적어놓고 핸드폰으로 일단 검색을 했죠. 여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세대, 그러니까 그분도 이거는 아는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서 당연히 얘가 6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생각했는데 다세대는 4개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 거죠. 싸고 평수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임대료 받더라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얘보다는. 이러한 투자이든 또는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하든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디 가서 일단 해야 되는 건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검색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잡아놓고 뭘 신축하겠다는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하시겠죠? 자, 거기까지 재개발 재건축이었고 용적률 건폐율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없고 정확하게 아는 분도 없고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을 가지고 뭘 알려고 하는 겁니까? 건물을 어떤 상태로 올릴 거냐를 지금 결정하는 문제니까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제시된 이 사례 하나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3종이 좋아요. 좋으니까 비싼 거죠. 그런데 주택이 뭐냐에 따라 상황들은 달라지는 거죠. 알고 투자하고 알고 컨설팅하고요.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